안녕하세요. 무비하인드 DK입니다. 지난 5월 30일에 개봉한 영화 기생충, 벌써 70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1000만 관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봉태일이라고 불리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인 만큼 영화의 대사나 장치, 소품들에 굉장한 의미들이 숨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에 나왔던 대사들을 되짚어보면서 이 의미들을 좀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없이 살기로 마음먹은 기택. 그는 아들을 보고 크게 칭찬하는데요. 네가 자랑스럽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기택이 이렇게 계획 없이 살게 된 이유에는 대만 카스텔라 가게를 하다 크게 망한 적이 있어서였습니다. 요즘 제가 1일 1잔을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흑당 커피입니다. 흑당을 원료로 한 차와 커피가 유행하면서 흑당 전문점이 줄줄이 생기는가 하면 대부분의 카페에서 이 흑당 음료를 선보이고 있죠. 이 흑당 커피처럼 한동안 유행했던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꿀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또 3년 전쯤으로 돌아가면 이 대만 카스텔라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풍도 잠시 요즘에는 가게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게 됐죠. 기택은 대리운전부터 발렛 파킹, 그리고 치킨 가게, 대만 카스텔라 가게까지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네 지하에 살고 있는 근세도 이 수많은 대만 카스텔라 사장님 중 한 명이었죠. 이 영화는 저비용 창업이라는 이유로 반짝 인기를 끌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가게들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거액의 빚만 지고 위험지대로 내몰리는 이러한 현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제2의 기택, 근세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더 먹어. 네. 유행한다고 계획도 없이 창업을 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대만 카스텔라와 같은 저비용 창업의 경우에는 시간을 들여 계획을 세울 여유가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분들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아냐? 무계획이다 라고 말한 기택의 대사도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동안 대만 카스텔라 창업을 비롯해서 이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실행에 옮겼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그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이죠.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부잣집 첫째 딸의 영어 과외교사로 일하게 된 기우. 그는 여동생 기정을 미술교사로 추천합니다. 제가 사람 하나가 휙 하고 떠올랐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기정은 자신이 일리노이 주립대를 졸업한 제시카라는 거짓말을 하죠.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선배는 왠지 그는 이사죠. 제시카 쌤이라고 일리노이에서 오신. 비록 과외 선생일 뿐이지만 기우와 기정이 박 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합니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이 가면을 써야만이 부잣집 계단을 오를 수가 있죠. 학력을 위조하는 기우와 기정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오랜 학벌주의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학벌이라는 가면이 없었으면 이들은 저 높은 박 사장네 집에 들어갈 수 없었겠죠? 민혁쌤 때랑 똑같이 하려다가 물가 상승률 봐서 약간 올렸어요. 영화에는 유난히 계단이 많이 등장합니다. 박 사장네 저택에도 지하부터 2층 공간들이 계단으로 연결돼 있고요. 기택네 반지하 집도 수많은 계단을 내려가야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기생충에서의 계단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수직적인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박 사장을 죽이고 살인자가 된 기택이 스스로 지하실에 갇히죠. 이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 기우는 자신이 이 저택을 사고자 결심을 하는데요. 아버지는 이 계단만 올라오시면 돼요 라는 이 대사에서 계단은 기택의 반지하 집에서 박 사장의 저택으로 오르는 계단이며 이는 곧 신분 상승을 의미합니다. 기우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박 사장네 저택을 사면 기택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영화가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기택네와 박사장네는 평소 동선이 겹칠 일이 잘 없어요. 밥을 먹는 식당도 다르고요. 옷을 사는 가게도 다르고 심지어는 비행기 내에서 좌석도 이 퍼스트 클래스와 이코노미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죠. 일상에서는 이렇게 별로 마주칠 일이 없는 두 가족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박사장의 아들 다송은 기택과 충숙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기택네 가족은 자신들의 정체를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이 풍기는 이 냄새까지는 절대로 감출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의 정체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것. 영화 광해에서도 이 천민 하선이 왕 광해인 척 왕노릇을 시작하지만 그의 식탐만은 결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 들라해라. 말투가 점점 전하를 닮아가시옵니다. 나도 어떨 땐 내가 짙대인 것 같소. 마찬가지로 이 기생충에서는 냄새가 이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장치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 영화가 파국으로 가는 원인도 바로 이 냄새 때문이죠. 영화에 나온 대사처럼 기택네 가족이 각자 다른 비누와 세제를 써도 이 냄새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기생충에 나온 대사의 의미를 곱씹어봤습니다. 이번 영화는 제가 소개해드린 이 명대사들 외에도 생각해볼 만한 대사가 많은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인상 깊었던 대사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린 대사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DK였습니다.